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9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지난 1월에 마포구를 시작으로 17개 자치구에서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졌죠.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인데요.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품권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 국별,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모두 11개 안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추경심사에서는 콜센터 내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들며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로페이 담당관 직위 신설을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향후 서울시 공무원 정원 규정 정비와 함께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와 제로페이 운영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제로페이 담당관 직위가 신설됩니다.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성을 받게 해주는 게 직원들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라는 거고. 서울시 공무원 증원 문제보다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시스템 지원과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 중 지출하지 못한 가용 예산 및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질병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는 건데 대상은 5인 미만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2018년 조사 기준 서울 시내 5인 미만 자영업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진짜로 임대료 부분이 낼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업장들한테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걸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가령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가 자기 뭐 부모인데 자기가 그 건물 자기네 건물에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네. 돈이 진짜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꼼꼼히 가야 되는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추경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제 변하는 그 상황에 대한
좀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에 대한 좀 연구를 좀 많이 좀 해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경우에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그 영세하게 또 열악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다른 그 산업이나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임대료 인하에 나서는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민 리포터가 따뜻한 상생의 현장 속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인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북적북적했던 예전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것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원악기 상가에서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낙원동 악기상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악기 종합상가로 낙원시장이 있던 자리에 세운 1세대 주상복합 건물로서 격동의 현대사와 호흡한 서울 시내 중심의 건물로 2013년도엔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깊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가인 낙원 악기상가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2달 동안 40% 인하했다고 합니다. 낙원악기 상가에 와서 악기들을 구경하니 마음이 이렇게 다 푸근해지는데요. 낙원악기 상가 상인분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힘든 점 없으신가요? 3, 4월 달은 저희 낙원 악기 상가들은 계약 시즌인데 계약 시즌이 미뤄지다 보니까 작년 매출에 비해서 올해 많이 힘이 드네요. 진행되고 있던 현장 건이라든지 계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딜레이가 되고 취소가 되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도에서 낙원악기 상가 임대료 인하 관련 플랜카드를 보고 오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낙원 악기 상가 임대인들이 40%씩 2달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나 올 초 신학기 시장이 없어지면서 낙원 상가 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임대료 인하가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재난 발생 시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다 더 많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돼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내서 이번 위기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장해 따뜻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의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받는 사회 안전망 형태의 상품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